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에 정말 오기가 싫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의료진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마지막 저의 강연이 조금 더 밖에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봄바람처럼 조금 더 상큼한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박한 정리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집 공간 컨설팅 대표 이지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박한 정리를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많이들 갖고 있고 많이들 진짜 이고 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가 강제 집콕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고 있었나? 정말 내가 물건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얘네들이 물건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얹혀 살고 있었구나 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정리법을 알려드리고요. 동시에 정리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몸도 마음도 편안한가요, 여러분? 일단 지금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대답해 봐 주세요. 편안하신가요? 네, 저기 자랑스럽게 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쓱 웃어 주시는 것만 봐도 아니라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박한 정리에서 오정현 씨 집이 지금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정현 씨의 집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와, 정말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내 같은 사람들이 있었네? TV에 보이는 집들에는 항상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 같은 호텔 같은 집만 봤는데 저 연예인도 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와 하고 놀라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놀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그분의 짐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오정현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껏 만난 그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예능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냥 박스 쌓인 먼지 쌓이는 물건만 보셨겠지만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리고 대학 생활 열심히 했던 거, 그리고 대학 이후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 과정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후에도 열심히 자기를 모니터링하고 자기를 채찍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세운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이 사람 열심히 살았다. 이 사람이 버린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 에너지, 그 추억, 그 모든 것들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못 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사진.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옛날 앨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찍었는 그 큰 앨범 나와 같지 않는 그 앨범들을 지금 막 이고 지고 사는 걸 보면 그 액자 앨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나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을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추억은 남고 물건은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나 디지털한데 좋은 세상이잖아요. 옛날 앨범들 진짜 굴단한 사진첩 그리고 많은 트로피들 굳이 하나하나 이고지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물건은 버리되 먼지 쌓이지 않게 하되 소중한 하나하나를 찍어서 스크랩을 하면 나만의 멋진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그 많은 물건들이 아래의 사진처럼 저렇게 변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추억 때문에 이고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고 한다면 추억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물건을 비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이고지고 사는 분들의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 신박한 정리에서 김가연 씨 댁이에요. 지금 물론 조금 괜찮은 사진이기는 하나 그 신박한 정리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방방마다 그 재난을 대비해서 배낭을 갖고 계셨어요. 그 배낭 안에는 재난을 당해서 해야 될 위급 의약품 뿐만 아니라 초콜릿, 설탕, 심지어 손톱깎이, 그리고 머리를 못 감았을 때 쓸 모자까지 그렇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또 많은 물건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김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장된, 가장된 그런 집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마스크 한 박스씩은 있다.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팬트리에 식료품 안 먹고 있는 거 많이 이제 막 사다 놓고 쟁여놓은 거 있다. 다 먹지도 못하고 어딘가에는 썩어가고 있는 게 있다. 분명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도 진짜 이런 게 올 거라고는 정말 우리가 1년 전에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눈만 보고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이고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갑자기 저 자신을 보고 좀 회기 한번 부경하고 부악 해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지니고 산다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것을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추억 그리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우리 집을 정리하는 거 너무 쉽지 않을까. 비우기 진짜 그거 그 못이라고 현재의 나를 생각한다면 다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하기 전에 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프레젠트, 지금, 선물. 너무 멋진 말이라서 꼭 기억해 놓거든요. 나도 써먹으려고. 지금 선물 같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시기를 꼭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비워냈어요. 자, 현재 내가 필요한 물건만 다 남겨보고요. 이제 how to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 비워내고 난 다음에 현재 내가 필요한 물건만 남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정해진 이 공간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 신박한 정리에서처럼 비포 앤 애프터처럼 확 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역할을 주어라. 이게 되게 뻔한 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 5개 치셔도 돼요. 진짜로. 우리 사람도요, 역할이 없으면 지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공간도 역할을 주어야 돼요. 침실이니까 잠자는 곳, 거실이니까 TV하고 소파가 있어서 그냥 가족이 함께 하는 곳, 주방이기 때문에 밥 먹는 곳, 그거는 그냥 그 건축주와 모델하우스에서 정해준 거잖아요. 우리 식구가 원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보이는 사진은요, 50평대 아파트에서 알파룸일 이제 사진이거든요. 식탁이 보이실 거고요. 그 뒤에 유리로 된 문을 지나고 나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옷방으로 쓰고 계셨던 공간이에요. 요즘에는 알파룸이라고 당신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세요라고 주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더 애매하게 됐어요. 알파룸 그거 뭘로 하지?
그렇게 애매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덤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댁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저한테 어떻게 신청을 했냐면 우리 집에 드레스룸이 너무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드레스룸을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댁에 가보니 맞벌이셨고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1살, 3살짜리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이셨는데 옷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돌아올 것 같거든요. 뻔하게. 사람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렸어요. 고객님, 물건을 다시 정리한들 다시 고객님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공간의 역할을 바꿉시다. 그게 뭐예요? 이 공간을 아이들 방으로 바꿔요. 왜? 주방 옆이고 그러면 거실도 가까울 거고 통유리로 돼 있어. 이게 드레스룸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방과 거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알파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이들 방을 만들어준다면 뭐 어때요? 그게 제일 좋은 곳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저기 끝방에 만들어 드렸어요. 옷방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문 닫아 놓으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옷은 굳이 바쁜데 개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늘 지켜보라고 이렇게 통유리로 된 곳을 공간의 역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정리라고 한다면 쓰레기 봉투 접는 법, 옷 3초 만에 개는 법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 뭐 3초 만에 개락하면 한 30번, 300번 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개는 방법에.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내 굳이 습관을 바꿀 필요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를 왜 접을까요? 그 쓰레기를 담을 건데. 물건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공간의 역할을 바꿔서 공간을 정리하시면 굳이 우리의 이런 열정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공간의 역할을 주어라. 별 5개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간, 가구, 물건의 고정관념을 깨자. 참 사람이 고정관념이 참 안 깨져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고정관념도 깨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다들 같이 거실은 그렇게 소파하고 TV에 내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큰 TV와 큰 소파를 사놓고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자기 방 가서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 원하는 것만 보잖아요.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장 넓은 곳을 가장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방 20평대 아파트 주방이었어요. 주방이라니까 앞에 이렇게 식탁을 두고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 그냥 뻔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고객님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이제 1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이 거실에 자꾸 뭘 갖고 오라 그래요. 고무방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고무방에서 공부하다가 받아쓰기 해야 되지.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 주방에 갖고 와가지고 마주 앉아서 해주고 다시 들어가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고객님이 이 주방에 계속 계실 거고 애들 오락할 바에 그리고 저학년이니까 계속 혼자 공부하는 아들은 없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지방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옆에서 봐주셔야 되고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방에 있는 책장을 들고 나왔어요. 주방에. 주방을 북카페처럼 만들어 드렸거든요. 책장 하나만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도 내 혼자 내 방에 들어가서 쪼맨한 방에 갑갑한 책 사이에서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안 됐지만 엄마가 늘 음식도 해주시고 좋은 냄새가 나고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방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산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할 수 있어서 아이도 좋고
엄마도 뭐 하나 싶어서 자꾸 그런 게 아니라 늘 아이를 같이 바라봐 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에 고정관념을 깨면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맞추면 정말 그 우리 집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 와가지고 집값이 진짜 너무 비싼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비싼 집 정말 내한테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집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깔맞춤은 우리 집에도 통한답니다. 자, 여러분, 제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색이에요. 옷을 못 입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패션 잡지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깔맞춤을 합니다. 대신에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주 작은 것에 좀 다른 색깔을 줘서 포인트를 주는 것 정도래요. 아까 우리 진행을 맡은 교수님 옷을 보니까 우리 교수님도 나처럼 옷을 잘 못 입으시는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깔맞춤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옷 못 입는 사람은 깔맞춤, 잘 입는 사람들, 우리 공효진이나 뭐 정여원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게 맞나 싶은데도 했는데 어울리잖아요. 그런 아주 패셔니스타가 아닌 우리들은 깔맞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집도 깔맞춤이 필요합니다. 호텔이나 카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색을 사용하든지 뭐 어떤 스타일 여러 가지를 해도 멋져요. 근데 그거 우리 집을 하고 우리 집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자, 사진을 보시면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야. 뭐 공간을 확확 바꾼 것도 아니야. TV 옆에 있는 책장을 조금 치운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릇장을 조금 밀고 그 자리에 식탁을 가져온 요 정도의 배치일 뿐인데 뭐가 달라졌지? 뭐 때문에 집이 이렇게 달라져 보일까? 보이세요? 끝에 있는 빨간색 그 시트지 보이시죠? 그거를 저희가 통일을 색깔을 색 맞춤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왜 저렇게 그렇게 포인트를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전부 다 포인트 되는 커다란 그 꽃 하나쯤은 있어야 됐고 꽃에는 꼭 그렇게 또 보석도 박혀 있어야 됐고 그래야 좀 우리 집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데 요즘은 깔맞춤하는 시대입니다. 고객님의 변화는 물건을 많이 비운 것도 가구의 역할을 바꾼 것도 공간의 역할을 확확 바꾼 것도 없지만 단지 저렇게 눈에 띄는 저 시트지를 없애고 그 위에다가 그 집에 있는 마감재라든지 가구의 색을 같이 통일하니까 집이 정말 더 한 10평은 더 넓어진 것 같죠. 우리 집에 깔맞춤 꼭 하셔가지고 우리 집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인생도 신박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리를 할 때 필요, 욕구, 버림이라는 이 세 가지 박스를 제안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버리는데 이렇게 무슨 절차가 필요해?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직업이 생긴 것만 봐도 버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쓰지도 않고 그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는 쓰레기로 판정 버림 박스에 넣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놔두기는 뭐하고 또 버리라 가야 아깝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시 필요 박스에 담는 데다가 그러지 않으면 나눔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렇게 용도를 이제 정하시라고 이런 절차를 해드린데요. 인생에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이 집 정리는 잘하는 건 알겠다. 신박한 정리에도 봤었고 유튜브에서 봤었고 뭐 이래 봤는데 당신이 뭐 의아해가지고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신박하게 잘했노?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고 학교에서도 그림을 그렸다 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막 할 정도로 그림을 좀 잘 그렸었는데 제가 그 딸 둘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라 조금 못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든 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 딸 둘의 장녀로 태어나서 그런 힘든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일찍이 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학원 보내줘 미술학원 보내줘 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안 보내주거나 보내주기 위해서 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이 해야 될까 봐 안 그러면 못 보내줘서 우리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까 봐 제가 엄마한테 말을 못 드렸어요. 저기 죄송한데 우리 몇 번까지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못했어요. 늘 제 꿈을 말을 못하고 그렇게 저는 또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연극반에 들어가서 정말 연극을 너무 하고 싶고 탤런트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그때도 제 꿈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놀릴까 봐. 야, 니는 사투리도 너무 심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땅따리하고 니 너무 똥똥하게 해가지고 야, 니가 탤런트가 되면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탤런트 되게? 라고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극할까 봐 누가 극할까 봐 제가 가진 꿈을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말로 꺼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될 때쯤에는 공부도 또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데다가 공부도 못하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유아교육과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유아교육과에도 또 적응을 잘하는 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뭐 나름 잘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관련 기관에 취업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39살 될 때까지 거의 15년간 잠시 애 놓을 때 빼고 계속 그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39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39? 이제 그 19, 20 이런 것처럼 그때 대해서 약간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온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39이 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뭐야, 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떡볶이를 좋아하고 아직 방탄을 좋아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나는 아직까지 10대 같은 마음인데 39이고 내년에 40이면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갖고 있던 직업을 이제 제가 정부기관에 취업을 했다가 그게 계약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순식간에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순간이 왔었거든요.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합쳐지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우울증이 10대 때도 안 했던 사춘기가 그때 이제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 진짜 그런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을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리를 정말 잘하는데 내 인생도 신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39살 때 저는 비워냈습니다. 뭐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전공을. 그건 뭐라고 또. 내가 전공 내가 한 번도 가만 생각해볼까 내가 선택 안 했거든요. 수능 성적이 딱 전문대학교 갈 성적이었고 또 엄마가 유아교육과 아니면 간호학과 가라고 그거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던 유아교육과 그 전공 그건 뭐라고 내가 이걸 평생을 하고 있었지? 이 전공 버리자. 100세 인생인데 40이다? 60년이 아직까지 남았네? 그러면 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전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린 거 있어요. 편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 정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니 뭐 하려고 남의 집 일락할락하노 이 나이 돼갖고.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난리 났어요. 야, 내가 그래도 일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이 40이 돼갖고 남의 집에 일하러 갈락하노. 근데 생각해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남의 고름을 짜주고, 맞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막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요리사도 생각을 해보면 남의 집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직업이 보면 나를 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게 뭐가 어떨까? 그게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필요박스에 남겼어요. 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했던 일이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일이 뭐냐고 찾아보니 정말 저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집 꾸미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집을 확 뒤집는 사람들. 갑자기 저 카메라를 찍어주신 분이 갑자기 푹 웃으시는데, 저런 경우는 본인이 그렇다거나 와이프가 그런 경우겠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을 막 뒤집어요. 그래서 막 가구도 바꾸고, 막 커튼도 뗐다가 딴 거 막 붙여놓고, 집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달라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신랑이 들어와서, 와, 엄마, 우리 집 새 집 같다. 엄마 이사 왔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그냥 가지고 있던 병 같은 거, 타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재능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필요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직업으로, 이게 욕구일 수도 있고 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집만 계속 하는 거는 그건 별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 이거를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결국엔 욕구 박스에 한번 담았다가 직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느냐, 정말 제 인생에 비워낼 거 비워내고,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남의 편견, 남이 가지는 시선을 다 버렸더니 2017년 10월 27일 날 제가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2019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만 4년이 안 됐어요. 만 4년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랑이 그 말 했거든요. 내가 이 일 한다 했을 때, 지영아, 그러면 네가 딱 200만 원만 벌어와가지고 네 옷 사입고 네 브런치 먹는 데 써라 했는데, 그 200만 이상을 주는 직원이 70명에 가까이 됩니다. 성공했죠. 봐요. 피우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힘들 때, 그때 우울증 걸렸을 때 세바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15분 만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강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대에 서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한 조회수로 세바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고 싶다고, 탤런트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꿈을 못 이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제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그냥 우리 집 꾸미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내 방송이니까. 아까 우리 강방천 대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즘엔 자기 끼를 표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감추지 말라고. 20대만 그런 거, 젊은 사람, 저도 젊은이에 속하니까 40 서희밖에 안 됐으니까, 저도 젊으니까 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 노래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20만 구독자를 넘었거든요. 1년이 조금 지났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신혜라 씨였거든요. 신혜라 씨가 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 전문가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기술과 내가 원하는 기술과 닮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정리의 철학이 나와 같다라고 하셔서 TVN 신박한 정리에 TV에도 한번 출연하지 않고 서울도 아닌 대구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전문가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저렇게 보면 그 막 오정현 씨, 윤균상 씨, 박나래 씨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준비했던 책을 해서 이제 강연에 이런 무대도 많이 서게 됐습니다. 진짜 비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에도 정말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저를 이렇게 플렉스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아까 션 씨를 만났잖아요. 션 씨 아까 여기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양대산맥이었어요. H.O.T와 제스키스. 그때 저 혼자 진우션이었어요. 대박. 진짜. 그때 잡지책을 우리가 그때 용돈 받으면 9,000원짜리 잡지책을 사거든요. 그런 책을 사면 애들이 H.O.T 거 째가지고 이게 나눠줘요. 친구들끼리 이제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제키면은 니 H.O.T 주면은 내가 이 줄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다 줘요. 진우션 좋아하는 애가 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저한테 주면 그 진우션 사진을 막 스크랩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오늘 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끓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션 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 혜영이가 신박한 정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랑 둘이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너무 애청하고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말문이 트여가지고 다다다다다 제가 어떻게 좋아했고 다다다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안목이 높으셨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진우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4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4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차 문을 닫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가 막 이렇게 그리고 차 타면은 제가 멀미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럼 차 멀미하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도 그렇게 그 일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걸 못하면 어린이집을 차려야 되나? 어린이집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나는 그냥 못하는 거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저였는데 인생을 이렇게 신박하게 비웠더니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집도 인생도 정말 신박한 정리, 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비움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비우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약을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코로나 곧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을 시간도 없어요. 저도 이게 코로나 끝나면 막 놀러 갈 거거든요. 일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이 집에 강제로 있어야 되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비워내서 신박하게 정리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던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많이 좌절하는 분들이 많으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힘들죠.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기는 한데 때로는 또 나만 힘든 게 아닌 게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내 주위를 보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의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강제로 힘들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멈추고 있는 시대니까 이때가 기회일 수 있으니 내 인생을 비워내서 정말 내가 원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당신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